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쌓인 대출금과 이자 부담에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 3,260원의 격차를 보였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가장 큰 오름폭인 26.9%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전년 대비 인상폭인 5%에도 미치지 못한 3.95% 이상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의 비공식 설문조사에서도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10,000원대 수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소비 부진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까지 여러 악재 속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업종 구분이 무산된 숙박 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90.4%에 이르는 상황. 최저임금을 주로 주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6년간 최저임금이 48.7%를 50%가 오른 겁니다. 과연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복합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을 것인지 고용을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빚은 5,911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풀린 시점에서 보면은 갚을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공과금 이렇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어렵다 그래요.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하던 거를 170, 8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될 9월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이 이 빚을 많이 졌는데 현재 부채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알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대출인데요. 올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에 1,019조 9천억 원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약 13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이죠. 예, 또한 이제 전체 가계대출이 2023년 1분기에 1,739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약 전체 가계대출의 59%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증가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을 하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소상공인 즉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684.9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면 좀 연체율을 봐야 할 텐데 현재 네. 연체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 1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1.0%로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0.3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은행 연체율이 약 0.37%, 비은행권 연체율이 약 2.52%로 은행 연체율에 비해 비은행권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은행권 연체율인데요.
대부분 비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연체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위험 요인인데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다중채무자 대출입니다. 이러한 이제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37조 5천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 통계를 볼 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미 좀 한계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갈수록 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실이 더 네.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코로나 피해에 따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제도가 올 9월에 끝나게 됩니다. 올 3월 기준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는 약 85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만기 연장분이 78.8천억 원인데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이게 2025년 9월까지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 채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이 6조 5천억 원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연체가 된다 해도 은행의 연체율이 현재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와 이자 부담이 증가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다중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이 단기간에 좀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운데 뭔가 좀 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보면 단기간에 경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때처럼 상환 유예 등을 지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출 연장 시에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서 등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자영업자의 이 대출, 즉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